순천 서남사 소유권 관련 재판에서 사법부가 잇따라 태고종 손을 들어주면서 조계종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하한거 해제 법회를 서남사에서 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한국 근대화에 이바지한 올해 하반기 불교 인물로 6명을 선정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자녀들의 보금자리 서울 삼정학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지원해온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비롯한 불교계 노력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구니계 큰 스승 대행스님 열반 10조기를 맞아 열린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체부는 국민에게 개방한 청와대를 서울도심 문화예술복합문화단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순천 서남사 소유권과 관련된 재판에서 사법부가 잇따라 태고종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계종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은 실효적 지배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하한거 해제 법회를 서남사에서 열자는 주장이 조계종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최근 광주고등법원은 서남사 등기말소 소송 항소심에서 태고종을 실질적 소유권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계종이 서남사 야생차 체험관 철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도 1심과 2심에서는 조계종이 승소했지만 이후 판결은 잇따라 뒤집혔습니다. 서남사 소유권과 관련해 서로 연결된 두 소송에서 재판부가 내세우는 판단의 주된 근거는 실효적 지배입니다. 조계종은 1962년 국가 법률에 의해 보장받은 서남사 토지와 건물 소유권보다 태고종의 불법 점거가 법적 보호를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라도 실효적 지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계종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고요. 실효 점거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소유권이 태고종 서남사에 있다라고 판결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설명 되잖아요. 중앙종회 내에서는 한국불교의 정신적 지주격인 종정스님을 모시고 서남사에서 안거 해제 법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법원 판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해제 법문도 종정스님 모시고 전국의 사부대중이 전체 모여서 그것을 해제 법문도 그것을 하고 또 기본선언 확인들도 거기서 입죄 결재를 하고 또 텐트 쳐서 또 다. 조계종 기획실장 법원 스님은 차 체험관 소송 초기에 법원이 조계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서남사 땅이 조계종 소유로 등기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판단을 미루던 법원이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 뭐냐면 대한불교 조계종 태고종 서남사로 등기가 안 돼 있었습니다. 땅이.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소송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고종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부터 소송을 공동 대처하자. 이는 태고종이 실효적 지배를 했던 신촌 봉원사가 법원의 합의 조정으로 조계종과 태고종이 토지를 나눠 등기를 했던 사례에 비춰봐도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재판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그 재판은 합의 조정을 하라고 권고가 나서 태고종하고 조계종하고 합의해서 신촌 봉원사 객리지는 태고종으로 등기를 하고 객리지 외의 토지들은 전부 다 조계종 앞으로 등기를 하라고. 조계종 서남사는 실체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격양된 조계종은 중앙종에서 결의된 특위를 중심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서구 중심의 근대화 과정 속에 묻혀버렸던 불교 인물 선양 사업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도로 추진됩니다. 종단협은 여성, 교육, 문화 등 5개 분야에서 한국의 근대화를 이끈 총 6명의 불교인을 선정하고 이들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에 이어 이번에 선정된 불교인물은 근대 불교계 여성 활동을 이끌었던 우봉운 선생과 불교 미술사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고유섭 선생, 전국 최고의 서화가로 손꼽는 김규진 선생 등입니다. 또 불교 청년운동가 강유문 선생과 평생을 민족 부흥에 진력한 황의돈 선생, 만해 한용운 스님과 함께 조선불교 개혁운동을 전개한 이종천 선생 등이 하반기 불교인물 홍보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논문을 한번 저도 잘 읽고 많은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단협은 근대 불교인들을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한 홍보물을 BBS 불교방송 라디오와 각종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탈북민 자녀들의 공부방이자 보금자리인 서울 삼정학교 지역 아동센터가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듬고 위로하는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비롯한 불교계의 노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3-3-5 모여 만들기와 게임 등을 합니다. 다른 한쪽에선 보충 수업이 한창입니다. 탈북민 자녀들의 공부방인 삼정학교 지역아동센터의 일상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센터에서 보낸 아이들이 저녁 되면 향하는 곳은 인근 아파트. 한 가족이 살만한 공간에서 15명이 모여 생활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탈북민 자녀들에겐 세상 어디에도 없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초중학교에 다니는 탈북민 자녀들이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내년 2월 내야 할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기숙사를 굉장히 애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도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숙사에서 쉬고 싶다. 기숙사는 집이니까. 그래서 기숙사를 되게 사랑하고요. 그래서 거의 집에 안 가고 여기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만으론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교계의 자비 나눔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달마사가 쌀 지원을 꾸준히 하는가 하면 소식을 전해들은 성북구 길상사도 최근 쌀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종책 모임인 무량에도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정기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 불교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거든요. 추천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세터민들이 그런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종회 차원에서도 또 이제 교계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이 모임이니까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에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실효성 있는 정착 지원에 발벗고 나서면서 그동안의 불교계 노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원이 될 거고요. 1차적으로는 삼정학교, 그 아름다운 동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던 삼정학교 운영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자 시대적 명제인 동체 대비 정신이 언젠가는 우리가 보듬고 끌어안아야 할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다양한 불교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조계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경내 야외 풀장을 설치해 풀장이 있는 조계사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합니다. 조계사 여름불교학교에서는 대웅전 앞마당에 설치된 야외 풀장에서 즐기는 물놀이 마당, 슬라임, 부채 만들기, 다식 만들기 등의 체험 마당이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단주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사천왕 빙고 게임 등이 열리는 불교 문화마당, 투호, 사방치기 등을 즐길 수 있는 놀이마당, 소떡소떡과 슬러시 등이 준비된 먹거리 마당, 포토존 등의 프로그램들이 선보입니다.
참가자들에겐 티셔츠와 기념품, 점심 등이 제공되며 참가비는 1인 10,000원이지만 조계사 어린이회, 중고학생회 소속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무료입니다. 비구니계 큰 스승 대행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열린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행스님의 가르침이 향후 새로운 종교 간 대화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대행선으로 현대 한국 불교의 비구니 선통을 이끌었던 대행스님. 스님의 주인공 사상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다방면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난달 열반 10주기를 맞아 열린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좀 더 깊고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학술적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구니 승가의 삶을 교회를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었는데요. 굉장히 그 외국에서 온 스님들이나 학자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발표해 주셨고, 지난 주말 한마음 선언부설 대행선 연구원이 개최한 계절 발표회에선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세계 종교와 종교학적 관점으로 해석한 연구 성과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는 대행스님이 부처님과 역대 선지식들의 포용적 이웃 종교관을 계승하면서 4대 성인들의 가르침이 한마음에 있다는 한마음 종교 기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스님의 종교인식은 현대의 대표적 종교 사상가인 존 힉의 종교 다원주의와 닮았으며 한마음이라는 큰 바다에서 모든 종교를 회통하고자 했다는 주장입니다. 4대 성인의 가르침은 하나의 물줄기가 바다로 이르듯이 한마음으로 융해된다. 대행의 한마음 사상은 불교의 여러 사상 가운데 이웃 종교를 가장 넓게 표용할 수 있는 바탕과 체계를 갖춘 사상이 되었다. 대행스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종교 간 갈등 해소에 실마리를 제공하고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간 대화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대행스님은 불교가 궁극적 진리라고 믿으면서도 이웃 종교도 진리의 일부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종교 포괄주의적 입장을 가졌다는 겁니다. 원효 스님의 일심 사상과 같이 이웃 종교를 포용하고 이웃 종교와의 비교가 아닌 심층적 영성의 대화를 추구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대행선사께서는 불교적 용어를 사용하여 종교의 본질을 설하고 있지만 그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초종교적이며 모든 종교의 핵심을 겨냥하고 있다고 명사로서의 불교나 기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 자비와 사랑의 태도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행스님의 가르침이 앞으로 세계 종교 간 대화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경북대 도서관이 다음 달 31일까지 일정으로 중앙도서관 1층 다목적실에서 경북대 도서관 귀중본 전시회를 개막했습니다. 전시회에는 1952년 도서관이 개관 이래 소장해온 장서중, 고서, 목판 등 중요 기록물 40여 종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물제 271호로 지정된 고려시대 대불정수 능엄경을 비롯해 불교 경전인 묘법연화경, 조선 후기 화가 최북의 작품 산수도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경북대 도서관장인 정우락 교수에 의해 내용과 필사자 등이 확인된 명필 고산 황기로의 후적벽부 초서 목판과 인출본, 조선 후기 명필 학파 정관검의 무의구곡 탁본도 소개됩니다. 정우락 경북대 도서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담긴 기록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불자배우 이원종 씨가 지역 복지를 이끄는 경기도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의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가섭스님은 어제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이원종 씨에게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배우 이원종님은 이제 불자이면서도 또 평소에 불자로서 갖춰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실천행들을 잘 해오셨던 분이에요.
지역사회에는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함께 손잡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원종 배우는 복지관이 예정하고 있는 오는 10월 바자회와 12월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해 지역민들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스님하고 인연은 제가 조계사에서 조계사 박물관에 홍보대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때 처음 뵀던 것 같아요. 자기 이름과 얼굴을 책임져야 될 나이에는 그냥 잘하면 됩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촉식 후 이원종 배우는 복지관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피크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경로식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를 펼쳤습니다.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단했던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첫 부처 업무 보고를 하면서 국민에게 개방한 청와대를 서울도심 문화예술복합문화단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K 콘텐츠에는 4조 8천억 원을 투입해 경제 도약을 선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박성영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인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겠다며 새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제시한 5대 핵심 과제 가운데 청와대 활용 방안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청와대 개방은 권위주의 정치 문화와 결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위대한 역사적 결단입니다. 오랜 세월 위압적 풍모로 존재했던 청와대 본관은 이제 국민 품속에서 팔짝 지붕의 전통적 건축미를 뽐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자취와 600여 점의 미술 작품, 5만여 그루의 수목과 각종 문화재들을 문화예술과 결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본관과 관저, 영빈관 등은 전시 공간으로, 대정원은 다양한 공연예술 무대로, 춘추관은 시민소통 공간으로 각각 꾸밀 예정입니다. 통일 신라시대 불상과 고려 조선시대 유적이 있습니다. 청와대를 건축물로 분류하면 본관과 관저, 영빈관, 춘추관 등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과 콘텐츠를 매력적으로 조합해 청와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입니다. 문체부는 각 공간에서 이건희 컬렉션 등 기획전시나 공연,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K 콘텐츠를 국가 브랜드로 활용해 경제 도약을 꾀하는 핵심 과제도 밝혔습니다. OTT 콘텐츠를 집중 육성해야 하며 앞으로 400억 규모의 드라마 펀드를 조성합니다. 또한 콘텐츠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앞으로 5년간 4조 8천억 원의 자금을 콘텐츠와 함께 공급하겠습니다. K 콘텐츠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3년간 1만 명의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기초예술 지원 확대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양성 강화,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 학위과정 설립 등 창의적인 창작 환경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또 전국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과 최초의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대구 뮤지컬 컴플렉스 등 지역 관광 활성화와 관광업계의 규제 개선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보존에 방점을 둔 문화재청과의 협업이나 콘텐츠, 문화예술 관련 업계와의 소통,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남양주 명덕사 주지 우정스님이 폭염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백미 300포를 기부했습니다.
우정 스님은 남양주 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무더위와 물가 인상 등으로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후원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도들을 비롯해 관계기관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부처님 자비 사상을 실천해온 우정 스님의 공덕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남양주 시민을 대표해 고마움을 전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우정 스님은 지난 40여 년간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대규모 후원을 펼쳤고 태풍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들을 위한 현장 봉사도 이어왔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직접 실행해 주시고 우리 남양주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신 그런 큰 사랑 주심에 대해서 74만 시민을 대표하여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남양주시에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큰 희망과 등불이 되어주신 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이자 조각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국보 반가사유상이 집회형 기념 메달로 출시됐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인 옛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을 집회형 기념 메달로 제작하고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조폐공사와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5월 옛 국보 78호 반가사유상 기념 메달을 출시한 데 이어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이번에는 옛 국보 83호 반가사유상도 기념 메달로 출시했습니다. 옛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면서 명상에 잠긴 시다르타 태자의 모습에서 비롯됐고 기념 메달 앞면에는 반가사유상의 전체적인 앞모습을 은행권과 같은 선화로 재디자인해 입체감과 예술성을 높였습니다. 반가사유상 집회형 기념 메달은 금메달 200장과 은메달 2000장 등 모두 2200장 한정 수량으로 제작했는데 다음 달 5일까지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과 현대 H몰, 롯데백화점몰 등에서 선착순으로 예약 판매가 이뤄집니다. 이상으로 7월 22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